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늘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 터라 전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거든요. 언제나 다정한 아빠, 그리고 내조자라는 엄마,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아빠는 의식을 잃고 15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여서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바로 잃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끼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의욕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쯤에 저희 엄마는 강하게 저를 몰아붙이셨고 엄마 덕분에 정신 차리고 남은 입시를 마칠 수 있었어요.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 이제 정말 너 하나만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 기대에 부응해줘. 아직도 안 믿겨. 아빠가 없다는 게. 엄만 괜찮아? 난 뭘 하던 아빠 생각에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어쩜 그래? 아빠가 그걸 원할 것 같아? 입시 마치고 생각하자. 엄마 정말 슬픈 거 억지로 참고 이제는 너 하나만 생각할 거니까. 나도 엄마 슬프지 않게 노력할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이제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 엄마. 다행히 아빠가 살아생전 남겨둔 유산과 보험금 덕분에 저희 모녀는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엄마와 의기투합하며 서로 다독이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무렵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능력이 뛰어난 남자는 아니었으나 다정하고 자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 생각도 나면서 자상하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솔직히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의 집 배경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고 마냥 사랑만을 택했어요. 어렸을 때 아비 잃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니가?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복하게만 살아가자. 그렇게 다독여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아직도 생각하면 울컥울컥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현수 씨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항상 힘들 때면 늘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오히려 웃는 날이 더 많아져서 행복하답니다. 내가 우리 애들 홀로 키워봐서 알잖아. 어머님도 홀몸으로 진짜 대단한 일 하신 거야. 멘탈 붙잡기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도 현수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니 정말 보기 좋구나. 우리 현수가 너 만난 것도 엄청난 큰 축복이지 뭐니. 저의 아픔을 알아주는 신랑이 있는 것도 좋았지만 시어머니 또한 남편 어렸을 적 아버님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라 그런지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정말 나에게 잘 맞는 짝꿍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비 실속이 돈 사고를 치게 된 걸 알았어요. 코인과 주식에 돈을 몰빵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도 모자라 어머님 집에 조금 모아놓은 돈까지 홀랑 다 날려먹은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요.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맨날 돈돈돈 하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야? 그럼 잘했다는 거야?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어떡할 거야 이거? 집이며 돈이며 아유 그 쥐꼴 한순간이네 정말. 현수 있잖아요. 그래도 착실하게 회사 생활하는 현수 있으니까 돈 융통 좀 되는지 알아보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도 참 인생 한 방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주 멋지게 갚아줄 테니까.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진짜. 젊어서 네 아빠도 그렇게 돈 사고를 쳐서 날 힘들게 하더니 네가 꼭 닮았어 아주. 남편네 집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차마 옆에서 보고만 있기가 힘들었어요. 어차피 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애초에 돈으로는 절대 엮이지 말라고 하였고 한 번이 쉽지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다 돈 얘기만 하게 되어 있다며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참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자랑 돈으로 엮이는 거 아니야. 아무리 결혼할 거라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돈이 오가면 되겠니? 그건 진짜 아니다. 그래도 옆에서 보고만 있기 힘들어서 어머님도 그렇고 현수 씨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지. 위로는 해줄 수 있는데 여하튼 난 반대야. 이게 한 번이 무섭지 두 번, 세 번이 되는 건 정말 쉽다니까. 네가 잘하겠지. 지인이 말렸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가족이 더 소중했어요. 아직 가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도 할 거고 어차피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오히려 더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쟤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생각도 짧고 철이 없어. 아유 속상해. 아 엄마, 일단 돈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좀만 기다리셔요. 이 집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데. 어쩜 형이라는 게 지 동생보다도 못났는지.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아주. 너랑 신혜 보기가 아주 나 부끄러워 미치겠어. 전 괜찮아요 어머님. 뭐 어머님 잘못도 아닌걸요. 일단 현수 씨가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어머님도 맘 좀 놓고 계세요. 신혜 보기 부끄럽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진짜 형이 아니라 원수야 원수. 일단 집부터 막아야 하는데. 신혜야, 그래서 말인데, 아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먼저 꺼내겠니? 아니야, 됐어. 내가 무슨 생각을, 에휴.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부탁을 하시고 싶어 했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말을 하다 마시고 꾸역꾸역 삼키셨고, 남편이 이런저런 백방으로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벌이가 넉넉치 않았던 남편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줄리 만무했어요. 옆에서 보기가 참 딱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돈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집 자체가 여유가 있었던지라 남편에게 여윳돈을 꺼주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렸는지 그 후에 알게 되었고 한번 이렇게 돈거래를 남편과 하게 되니 저에게 돈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차용증과 각서를 다 쓰며 돈을 꺼주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정 힘들면 내가 돈 좀 꺼줄까? 계속 아르바이트랑 일했던 돈도 있고 그리고 적금도 이번에 만기라서 어떻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당장 급한 건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곧 결혼도 하는데 이런 모습 보고 있는 게 불편해서 그래. 어머님도 그렇고. 정말? 아, 나야 고맙지. 아마 엄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지금 엄마가 거의 밥도 못 드시고 울기만 하시거든. 사실 엄마가 너한테 부탁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입이 안 떨어져서. 근데 네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주니까 이제서야 가족이란 생각이 들고 안심도 되고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미래 와이프와는 진짜 잘 얻었지 뭐야. 사랑해 신혜야. 그러니까 나도 어머님이랑 자기 보고 있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이 돈이면 조금은 숨 좀 트이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네가 힘이 되네. 엄마가 한 말이 맞았어. 내가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엄마가 꼭 널 꼭 잡으라고 한 이유를 알겠다. 진짜 여자 하나 잘 만났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이번 일 잘 헤쳐나가지 못했을 거야. 정말로. 제가 돈을 꺼주자 남편은 정말 고맙다고 하였고, 이 돈을 받은 시어머니 또한 너무 고맙다며 한 번 더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시어머니가 절 꼭 붙잡으라고 했다는 말을 했지만 처음엔 이 말 뜻이 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하신 말씀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내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고마운 게 당연한 게 되었고 당연한 모든 것들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처음엔 그렇게 고마워하시다가 이제는 대놓고 저에게 친정집 아파트 평수부터 시작해서 아빠 사망보험금 그리고 유산까지 대놓고 물어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제 돈이 아닌 저희 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 너무 불편했어요. 예, 오늘 저녁에 올 때 오리로스 해먹게 오리고기 좀 사와라. 너 돈 있지? 내가 돈이 어디 있겠니? 우리 잘난 예비 며느리께서 한턱 쏘는 거지. 이렇게 쏠 때가 좋은 거란다. 부추랑 양파도 사와. 부추 겉절이에서 올려 먹으면 되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 과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것도 이왕이면 같이 사올게요. 엄마 과일 좋아하잖아. 시어머니는 뭐든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작은 돈일지라도 저에게 늘 사다 달라 얘기를 하셨고, 외식을 하러 갈 때도 늘 제 지갑에서 돈을 내는 것은 당연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항상 자꾸 나는 베풀기만 하는 것 같지? 아, 이러지 말자. 그냥 어머님은 아무 뜻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말자. 이렇게 저를 다독였어요. 아, 근데 참 친정어머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니? 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좀 사시는 것 같긴 한데 아버님이 유산이랑 보험금은 많이 남겨놓으셨다 했지? 정말 좋겠다. 그런 게 엄청 쏠쏠하잖니? 아유, 나도 말년에 그랬어야 했는데. 아, 잘 몰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그래도 노후에 혼자 사실 만은 하실 거예요. 그래도 딸 하나 있는 건데 그게 다 네 거가 되는 거지. 우리 현수도 사위가 될 거지만 사위도 자식인 거고 그렇지 않니? 딸 딱 하나 있는 건데 너 모른 척 하시겠어? 금이야 오기야 분명 키우셨을 텐데 그런 자리에 우리 현수가 사위가 되는 거고.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혼하면 제 힘으로 살 거고 현수 씨랑 같이 힘 합쳐서요. 괜히 엄마한테 손 벌리면서 살 생각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도 했고요. 현수 씨도 우리 결혼하면 더 악착같이 살기로 했잖아. 아, 뭐 그렇지. 근데 여유가 되는 쪽에서 도와주면 좋긴 하지.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건데. 있으면야 어느 쪽이든. 그러게나 말이다.
뭘 그렇게 철벽을 치니? 너네 엄마도 딸 하나 있는 거 오죽 잘해주실 거야. 딱 봐도 그렇게 보이더구만. 애초부터 그렇게 철벽 칠 필요 없어. 이젠 우리 한 가족인데 이런 거 뭐 뺄 필요 있니? 내숭은 신의 덕에 아주 든든하다니까. 이게 무슨 말 뜻인지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하면서도 뭐 재산 타령을 하시는 게 영 찝찝했거든요. 그때 아주버님이 돈 사고 쳤을 때 모른 척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괜히 돈에 엮여서는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앞섰고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본인이 어디 갈 건데 뭐 마땅히 입을 옷이 없다. 누군 어디 놀러 가는데 용돈 받았다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정읍에 단풍 보러 가는데 입을 옷도 없고 친구들은 죄다 아들들한테 용돈 받았다. 며느리가 옷 사줬다 하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 있지? 어쩜 그러니?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하나는 저 모양이고 하나는 지 앞가림하기 바쁘고 진짜 외로워서 힘들다 시내야. 아유, 무슨 이렇게 기구한 팔자가 있는지 옷이랑 용돈도 없는 신세라니. 아, 현수 씨한테 제가 말해서 용돈 좀 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말하기 불편하시니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아니다. 현수벌이가 얼만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줘라. 넌 그래도 따로 돈 나갈 데는 없잖니. 네가 주면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용돈 주고 옷 사줬다고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럼 내면도 서고 얼마나 좋으니? 제가요? 어머님 드릴 순 있는데요. 저 어머님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지난번부터 계속 뭐 사와라, 사다 달라, 돈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네요. 고작 월급쟁이일 뿐인데 그러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뭐야? 너 지금 누구 신종 거지 취급하는 거니?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정말. 딸 같은 며느리 생겼다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네가 날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아이고 억울해. 며느리 하나 잘 봐서 행복하다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울면서 정말 실망이라고 하셨어요. 제 앞에서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고 괜한 얘기를 했나 저렇게까지 생각하실 줄 몰랐는데 내가 너무 막말을 했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간신히 시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용돈을 쥐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용돈을 주자 다시 한번 화색이 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든지 돈으로 해결되는 것만 같아서 마음적으론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현수 씨랑 비슷한 처지라서 한번 푸념해 본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네가 현수보다 낫잖니. 에휴, 고맙다. 잘 쓸게. 그래도 놀러 가는데 며느리밖에 없네. 자랑해야지 정말. 고맙다. 아, 네. 그럼 잘 다녀오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엄마가 시간 되실 때 좀 뵙자고 하시네요. 그럼 만나야지, 우리 사돈어른. 지난번에 상견례만 하고 그 이후에 못 뵀잖니. 놀러 갔다 와서 날 잡잡구나. 우리 사부인 기티 줄줄에 손도 크시고 통도 넓으신데 이번엔 어떤 밥을 사주실까 싶네. 나 전복 좋아하는데 전복 요리 좋아하는 대로 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웃어 보이셨고 잘 놀다 오셨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가 없으신 분이니 괜찮다를 한 100번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결혼식을 앞두고 어머니들끼리 약속을 잡아 밥을 먹는 계기가 있었어요. 물론 저와 남편 포함해서 말이죠.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정말 아들로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 결혼을 적극 찬성을 하셨어요. 한잔 밥을 먹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애들 신혼집 있잖아요. 마음 같아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아유, 돈이 원수죠 뭐. 아, 애들 신혼집은 걱정 마세요. 애초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애들 잘 살기만을 바라는 거죠. 애들 회사 쪽이랑 멀지 않은 곳에 알아봐둔 신혼집이 있는데 괜찮나요? 제가 딸이 하나기도 하고 워낙 현수도 아들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에 있어선 아끼지 않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아니요, 엄마. 일단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 구하고 천천히 대출 알아봐서 청약해서 집 장만만 하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머, 신혜야. 엄마가 도와주시겠다는데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아니라고 철벽을 쳐? 하여간 우리 신혜 보면 가끔 답답한 구석이 있다니까. 너 말고 현수도 생각해야지. 첫 시작부터 이렇게 집이 있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 와,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제가 복은 있나 봐요. 좋은 장모님의 좋은 예비 와이프까지. 감사해요, 정말로. 아니야, 우리 신혜한테만 잘해줘, 아무쪼록. 난 우리 신혜가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되거든. 내가 무슨 바람이 있겠어. 그건 걱정 마세요. 뭐 아무래도 현수도 이제 사부인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 뭐 이것저것 도와주시면 아유 주체. 제가 별의별 말을 다 하죠. 일단 우리 애들 나눠 가진 기념으로 한잔 해보자고요.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죄송하게도 친정 엄마는 저희에게 신혼집까지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희들 힘으로 해결하기로 이미 그전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됐다고 한사코 고사했지만 시어머니는 왜 거절하냐며 너무 좋아하셨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저 역시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남편이 저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 또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숙이 사고치고 저한테 꺼간 돈을 결혼식 전까지 갚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혼하고 혼수도 장만해야 하고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의 안일한 행동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자기 이번 주에 돈 주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신혼여행 가서 쓸 것도 한전해야 하고 집에 못 들여놓은 가구도 들여놓아야 하고. 아, 그거? 내가 좀 나중에 주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 부부인데 뭐. 네 돈이 내 돈이지. 내가 설마 떼먹겠냐? 아무리 부부가 될 거지만 그래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믿고 꺼준 만큼 기일 내 갚았으면 좋겠어. 에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어차피 이제 부부인데 우리 곧 부부야 시네요. 설마 돈 떼먹는다고
오심하는 거 아니지?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건 신뢰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당신 진짜 실망스럽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 얘기를 엿들은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죠. 본인들이 좋다고 꺼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갚을 날짜가 되니까 저를 오히려 정없는 여자 취급하며 빡빡하게 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어이도 없고 심란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결혼도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레 파혼을 하기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머리론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실행으로 옮기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이런저런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얘 시내야, 부부끼리 뭘 그러니?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뻔히 너희 집 사는 사정도 다 아는데 너무 그렇게 돈돈하지 마라, 정없게.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 내가 너한테 성금면 좋으니?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넘어가자.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부부끼리 작은 신뢰 문제 하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수 씨랑 어머님이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 좀 당황스럽네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제는 제가 돈으로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요. 뭐야? 넌 가끔가다 아줌마를 섭섭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 까놓고 말하면 너랑 현수 잘 어울리고 잘 맞기도 하고 좀 기대면 안 되니? 너도 우리 현수 걱정돼서 돈 꺼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좀 가족끼리 의지 좀 하자.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거 하나에 신뢰가 깨지는 거 모르시냐고요, 어머님. 얘는? 그러니까 누가 안 갖는댔냐고. 준다니까. 근데 기한을 조금 넘겨준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왈가왈부하면 어떡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의지를 한다니. 주변 사람들 말이 모두 맞았어요. 가까울수록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했지만 결혼식까지 코앞에 온 마당에 부부끼리 이런 허물 정도는 덮어주고 살자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얻어주신 집에 미리 제 신혼짐을 차곡차곡 보냈어요. 결혼 후 바로 들어와 살 거였기 때문이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짐을 다 붙였는데 회사로 제 짐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자기도 짐 붙였지? 아니, 나 집에다가 짐 보냈는데 회사로 지금 짐이 다 돌아왔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도 종종 들릴 거고 또 자고 가실 거잖아. 그래서 막상 집에 가서 보니까 집이 좀 작더라고. 우리 엄마가 이 좁쌀만한 게 집이니.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옆동에 60평짜리 매물 하나 나왔던데 그거 하자. 나중에 아이까지 태어날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애초에 큰 집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엄마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보자니까 이거 완전 뻔돌이 아니야? 그냥 참자. 단점은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좋게 마음먹었더니 안 되겠네. 야, 됐고 결혼 엎어.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마마보이에 쫌생이 같은 놈이랑 결혼하려 했다니. 너 뭐 맡겨놨니 우리 집에? 야, 너네 엄마한테 전해. 사람 잘못 봤다고. 은근히 구슬리면 내가 또 넘어갈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에 만만의 콩떡이다.
이 뻔뻔한 모자들아. 바라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인간들이 어쩜 이렇게 뻔뻔하기 짝이 없어? 남편의 말이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이 해준 43평 신혼집으로 보낸 내 짐이 회사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서 그 집이 작다고 60평짜리를 요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내 눈엔 이제 저에게 장가를 와서 한탕 장사하려고 하는 것밖엔 안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외동딸에 엄마 재산이 좀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 열받아서 이대로 있기엔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뻔뻔 모자에게 제대로 한 방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남편과 갈라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용기가 안 났던 것이 이제는 정말 아니라고 신호를 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뭐? 결혼을 파투 내자는 거야? 야, 우리 결혼식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장모님 같은 경우에 60평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 딸이 너 하나고 내가 아들 노릇할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나도 이런 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진작 좀 눈치 있게 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이미 많은 게 엮여 있는데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 하지 마. 웃기지 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희 같은 신종 거지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쉽게 못 주지. 나중엔 아예 우리 엄마 집까지 빼달라고 하겠다.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각성이 확 된다. 야, 고맙다. 진짜 이제라도 알게 해줘서.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같이 빈대 같은 놈이랑 내가 평생 살 생각을 했다니 머리가 헷가닥해도 한참 헷가닥한 거지. 파혼이야. 정 그 길로 남편과 시모에게 한 방 먹여주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제가 꺼준 돈을 기한대로 갚지 않은 모자들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의 월급을 차압시킨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은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준비해왔던 가정에서 들어갔던 돈에 대한 부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오직 남편과 시모 때문에 이 결혼은 파혼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소송이라는 게 오래도 걸리고 꽤나 지치는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힘을 내어 진행하게 되었죠.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정말 이 결혼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소송을 걸고 아이 엄마가 마련해준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도 바꿔버리자 두 모자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얼굴을 하며 드디어 밑바닥에 걸맞은 본심을 보이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소름 끼치게 말이죠. 이거 정말 바보인 줄 알았는데 감히 뒤통수를 쳐? 고분고분해서 며느리 잘 얻었다 싶었더니 아주 무서운 년이네. 내가 할 소리지 이 아줌마야. 무서운 년은 당신이고 딸뻘을 그렇게 등쳐먹고 싶어? 홀로 외롭게 커서 이해 간다는 둥, 우리 엄마 힘들었겠다는 둥, 그렇게 개소리하면서 그렇게 얼굴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다행이지 뭐야. 이 결혼 절대 안 해. 내가 왜 해? 아, 진정 좀 해. 솔직히 넓은 집 우리끼리만 사는 거 아니고 자기도 살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우리 부부잖아.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너랑 나랑은 끝이야, 이 뻔돌아. 없이 사는 것들 가여워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말 소름 돋아. 저걸 그냥? 아유, 거의 다 넘어온 건데 진짜 아까워 죽겠네. 하여튼 전혀 우리는 꿀릴 거 없으니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너네 엄마도 아들같이 대릴 사이 얻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지네 주제 파악 못하고 아주 고고한 척 역겹다 정말. 시어머니는 제 마음대로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남편의 월급이 차곡차곡 가압류되어 제 통장에 돈이 꽂히게 되었어요. 저와의 금전적 거래를 갚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파혼의 책임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받아들여져 저에게 위자료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금액을 줘야 했습니다. 파혼의 책임은 물어야 됐죠. 친정 엄마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지만 그래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날뛰며 저에게 돈을 물어줘야 했고, 그제야 아차했는지 저와 친정엄마를 설득하며 얘기를 들어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앞에서 돈줄을 놓치게 되니 이제서야 급급한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보니 웃음이 났어요. 그래, 인정할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진짜.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우린 가족이니까 미안해. 앞으로 주제 넘게 행동 안 할 테니까 없던 걸로 하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 월급 차압되는 게 말이 돼?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 어? 네가 어떻게 갚을 건데? 넌 죽었다 깨나도 안 갚을 거잖아. 그리고 이미 너네 엄마랑 너 검은 속내 다 봐버려서 절대 안 될 것 같아.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난 널 그래도 끝까지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겉만 보곤 몰라. 신혜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응? 앞으로 우리 더 잘 지낼 수 있을 건데 굳이 왜 그러는 거야? 현수 말대로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욕심이 과했어 너무.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떠니? 웃음내. 당신들 이런 걸 보니까. 아니 결혼했으면 내 등골 빼먹고 우리 친정엄마 등골까지 다 빼먹었겠지. 당신들은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웃기지 마. 당신들한테 다신 안 속아. 이젠 잘 지내. 다신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아니 진짜 제발 마음 좀 돌려줘. 우리가 너 아니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집이 30평이든 40평이든 상관없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된 건지 참 미안해 정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인 시엠이랑 네 남편 용서해 주겠니? 결혼식이야 다시 하면 되고. 정신 차려. 기차 떠났다고. 애초에 그만했어야지. 이미 당신들 검은 속내 다 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어.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어리석은 결혼을 하여 모든 재산을 다 털릴 뻔했다고 생각해요. 그저 잘해주고 좋아해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던 철없던 시절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확 트였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제 일을 열심히 해나가며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파혼이란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참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든 제 노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찝찝한 마음이 들 땐 뭐든지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 나날이었어요. 저에겐 아주 큰일이었지만 막상 쓰고 보니 참 지금 다시 봐도 재밌는 에피소드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 세상도 알고 저에게 호의가 있다는 것이 마냥 무작정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깊게 알았으니까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봤지 이렇게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나 싶은 게 참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재밌었길 바랄게요. 그럼 이쯤에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